회사에 있을 때 펀딩을 또 같이 하셨다고요? 가볍게 준비했었어요. 정말 진짜 가볍거든요. 펀딩을 올렸는데 4일 만에 1억을 달성한 거거든요. 그때 1억 달성하자마자 팀원들이 했던 말은 종호님 출근하셨네요. 이 말이 처음이었어요. 스케일이 남달랐다. 미친 거죠. 제가 이렇게 약간 좀 또라이 같은데 그때 당시에 진짜 미쳤어요. 저는 페이스북에서 다이노 필름으로 활동했고, 트위터에서는 배지 만드는 베스트로 활동하고 있고, 인스타그램에서는 전통 디자이너자 7억 펀딩 디자이너로 활동하고 있는 박종원이라고 합니다. 세종여권 케이스 5억 펀딩, 하플리랑 함께한 조선 호랑이 자켓 1억 펀딩을 달성했고, 티키티기랑 같이 굿즈 프로젝트에서 또 5천만 원 달성해서 지금 7억 펀딩. 플랫폼별로 아무래도 성향이나 타겟층이 워낙 다르다 보니까 페이스북에서는 필터를 좀 배포하고, 배지 만드는 배수는 김연아 선수 생일 배지도 만들었었고, 마블, 어벤져스. 인스타그램에서는 내가 어떠한 펀딩을 진행할 것이다, 아니면 전통 기획자로 이제 이런 행사를 할 건데 할 사람 있냐, 이런 식으로 함께 소통하는 채널을 운영하고 있어요. 세계적인 팝핀 댄서가 돼야겠다. 중고등학교 때 그렇게 마음 먹고 5년 동안 춤을 췄었는데 내부 사정으로 춤을 그만두게 되고, 남은 건 디자인밖에 없으니까 이거라도 열심히 해야겠다. 제가 좋아하는 거 여행이랑 디자인이랑 접목시켜서 스팀프 디자인을 시작하게 됐고, 여행 커뮤니티에 그런 소식을 계속 업데이트했는데 페이스북 메시지가 온 거예요. 똑똑 종원님 혹시 계신가요? 이렇게. 저는 그래서 지금도 약간 똑똑이라는 소리 엄청 좋아하거든요. 일이 들어왔다, 약간 이런 느낌이 들어서. 그래서 백태트리 작가님이 보시고 패널들이 같이 달고 나오면 좋을 것 같다 라고 해주셨어가지고 KBS랑 갑작스럽게 협업을 하게 됐었던 것 같아요. 그때 당시에 진짜 미쳤어요. 대학교 2학년 때였거든요. 지방방송 같은 회사랑도 이제 협업하기 힘든데 이제 본사의 예능과 이제 협업을 하게 된 거잖아요. 그래서 진짜 영화 같았어요. 이 작은 지방의 어떤 꼬맹이도 뭔가 할 수 있는 사람이구나. 그 이후로 조금 대담해졌었던 것 같아요. 이제 나는 KBS랑 협업했으니까 어느 정도 이력이 있는 디자이너다 이렇게 생각하고 도전을 했던 것 같은데 무리수였던 거죠. 왜냐면 그렇게 학벌도 있는 사람이 아니었는데 진짜 내 땡땡, 카 땡땡 요즘 IT 기업 1순위 기업에만 지원을 한 거예요. 다 떨어졌죠. 근데 떨어질 줄 알면서도 이제 상처를 받는 거예요. 어떻게 그 인재의 마지노선이 학벌이어야만 되고 자격증이어야 되지? 그때 조금 그 생각을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나는 알겠어. 학벌로 증명하지 않을 거야. 실력으로 조져놓고 부르게 만들어야겠다. 이런 생각을 그때 처음 하게 되고, 반항 심리로 내가 내 땡땡, 카땡땡을 못 들어가도 제주도 게스트하우스 스텝을 합격하겠다. 갑작스럽게 진짜 제주도에 내려갔어요. 한 달 반 동안. 2학기가 시작됐는데 학부생의 반이 취업계로 빠져나간 거예요. 남들 다 취업하니까 괜시리. 20대 초반에 저의 키워드는 괜시리예요. 그때 또 페이스북 메시지로, 이제 똑똑은 아니지만 제가 옛날에 콘텐츠를 수급하기 위해서 연락을 드렸던 사람이 제 타임라인 게시글을 눈여겨보시다가 거기서 마케팅이나 콘텐츠 제작 쪽으로 인력이 필요한데, 그때 당시에 제가 다이노 필름 활동을 열심히 했었으니까 그런 대중들을 이끄는 콘텐츠를 만드는 그런 능력이 너무 좋아서 채용을 하고 싶다. 디즈니 자회사라고 소개를 해준 거예요. 제가 디즈니 좋아하는 거 또 어떻게 아시고. 그때 딱 눈이 헷가닥 돌아간 거죠. 진짜 갑작스럽게 제가 이때까지 했던 SNS 활동으로 인해서 취업을 하게 된 거예요. 처음에는 내가 그 회사에 맞춰진 인재가 돼야겠다는 생각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그때 저는 그냥 내가 하고 싶은 거, 좋아하는 거를 이렇게 온전히 만들어 놓고 누군가 나를 찾게끔 하는 것도 이제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세상 사람들이 저를 제일 잘 알고 있는 요소가 세종여권 케이스지 않나. 그냥 그렇게 얘기하면 어디서든 본 적은 있다 이렇게 얘기해 주시니까 5억 달성할 거라고 예상하셨어요? 억이라는 숫자 자체를 예상 못했고, 처음 1차 펀딩 하기 전에 나왔던 액수는 2-3천만 원 해도 이제 성공한 거다 했는데,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예뻤다고 사람들이 느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회사에 있을 때 펀딩을 좀 같이 하셨다고요? 네, 그 회사 다닐 때 가볍게 준비했었어요. 전략도 없었어요. 그냥 페이스북에 이거 오픈하자마자 글 올려봐야지. 이제 주말에 시간 내서 사진 찍고 이렇게 해서 펀딩을 올렸는데 4일 만에 1억을 달성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매 순간이 약간 떨림이었어요. 1억 달성하자마자 팀원들이 했던 말은 종호님 출근하셨네요. 이 말이 처음이었어요. 펀딩 1억 달성해서 이제 회사 안 다녀도 되는 줄 알았어요.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에요. 그래도 다녀야죠. 저 계약직이잖아요. 이렇게 하면서 쿨한 척 이렇게 넘겼는데, 인터뷰 보면 사람들 다 운이 좋았다 하잖아요. 근데 지금 생각하면 어떠한 큰 한 맥이 있으면 이게 운이고, 그러니까 거기에 뭐 마케팅, 기획, 디자인, 뭐 시기 이런 게 다 그 맥에 잘 들어와서 잘 맞춰지지 않았나? 바깥에 언저리에 있는 게 아니라 다 그 중앙 라인이 잡혔기 때문에 더 많이 이슈가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요즘 사람들이 그냥 말하는 운은 한맥에 좀 잘 흘러탄 거? 그걸 잘한 사람들이 그냥 운 좋았다고 얘기하구나 이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나오고 나서 2차 펀딩을 한 게 또 2억 달성을 했었고 그 이후에 3차 펀딩이 또 2억을 달성하면서 이제 세종여권 케이스가 2018년부터 뭔가 그 전통 트렌드 중에 약간 핵심적인 상품으로 자리 잡으면서 오조령 디자인으로 제품들이 엄청 쏟아져 나왔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어요. 제가 2019년에 5월쯤에 오퍼레이션이 같이 온 거예요. 예술학원 한 군데랑 스타트업. 그때 그냥 제가 어떤 자신감으로 그렇게 얘기하는지 모르겠는데 각 대표님한테 저 다른 곳 오퍼레이션 와서 주 몇 회 이런 식으로 다니는 거 아니면 못 다닐 것 같다. 이렇게 그냥 둘 다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거기 그때 홍길동이었어요. 근데 오히려 믿을 구석이 있기 때문에 더 쿨하고 자연스러운 의견들? 아, 대표님 이건 아닌 것 같은데요? 아, 대표님 저거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이걸 너무 당당하게 얘기했던 거예요. 당시에 대표님들도 해외에서 낸가? 이런 식으로 바라봤던 이게 좋은 작용을 했었던 것 같아요. 얘 진짜 외국계 출신답다 이런 영어 한마디도 못하는데 그때 좀 내가 온전히 내 실력으로만 어떤 회사를 가는 걸 정할 수 있고 대기업이 아니더라도 다양한 사람들과 일을 할 수 있는 경험을 그때 진짜 많이 쌓았었거든요. 이 사람이 일을 잘하는 사람이고 이 사람이 조금 답답하게 하는 사람이구나라고 생각하는 눈이 좀 키워졌던. 그래서 나중에 내가 만약에 누군가를 채용할 때 이 부분을 조금 많이 경험을 되살려 봐야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내가 진짜 꿈꾸던 외국계 큰 회사에서 이제 좀 일을 해보고 싶은데 라고 생각을 하다가 그러려면 결국 영어를 해야 되겠구나 이제는 진짜로 그 생각을 해서 이제 유학을 가야겠다. 저 유학 좀 보내줄 회사 찾습니다 이런 식으로 글을 올렸어요. 또 연락이 온 거예요. 페이스북 메시지로. 종환씨 저희가 채워줄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던 거예요. 그래서 뭘 해줄 수 있는지 저도 얘기해주고 근데 출발할 때 이제 코로나 터지는 많이 더 심해지는 많이 이러다가 2월에 도착하자마자 이제 더 터진 거죠. 초반 2주 동안 열심히 유학원 다니면서 하이 헬로 그 다음 2달 동안은 재택근무만 했었는데 아무리 한국인들이랑 살아도 10년 동안 호주를 산 한국인들과 그냥 한국에서 온 애와의 정서는 조금 차이가 있으니까 그거에 조금 다르다는 느낌을 좀 많이 받아서 그때 제가 살면서 좀 많이 자존감이 내려갔던 것 같아요. 왜냐면 액션을 뭔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없고 난 이 회사에 일도 해야 되고 근데 영어 수업은 이제 비대면 수업이니까 다른 일 하다가 이제 I know 정말 이렇게 얘기하면 yes 이렇게 해가지고 차라리 야놀자를 그때 자존감이 많이 떨어졌는데 그 자존감을 개인 사이드 프로젝트로 많이 채웠던 것 같아요. 뭐 구글 코리아 웰컴 키트를 디자인해본다던가 그래서 미친 사람처럼 진짜 하루에 하나씩 작품이 나왔어요. 그 다음 날에는 디즈니 코리아 그 다음 날에는 이제 킹덤이 핫하니까 킹덤. 그래서 제 자존감을 지킬 수 있었던 무기는 제 작품 활동이었던 것 같아요. 저는 저를 약간 늘 구석에 좀 몰아세우는 편이에요. 그래서 너가 뭔데? 물론 이 7억 펀딩을 했다는 게 좀 좋은 이력이 되고 있지만 단지 펀딩 디자이너로서만 잘하는 게 아니다라는 걸 좀 증명을 하고 싶어서 국악발을 해서 150석 전석 매진을 시켜본다던가 아니면 다이노필름 어플을 만들어서 어플을 또 띄울 수 있는 마케팅 능력이 있다는 걸 좀 증명하려고 하고 있고 이렇게 좀 저는 저를 구석에 몰아세우면서 좀 증명을 많이 시키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근데 단점이라고 하면 너무 진짜 다양한 일을 하다 보니까 그만큼 전략을 더 잘 세워야 되고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생각이 너무 많아진다는 게 엄청 단점? 근데 그걸 버텨냈을 때의 경험에 대한 성장은 남들보다 4배는 더 빠르게 성장한다고 생각해요. 저는 20살 때까지 나에게 대학은 중요하지 않다. 왜냐면 난 세계적인 댄서가 될 거니까 이런 생각으로 입학을 했기 때문에 사실 그런 생각은 별로 없었지만 사람들은 스토리를 들어도 정말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오직 자기 실력으로만 성공한 케이스를 정말 좋아하거든요. 저는 그런 케이스가 다른 사람들한테도 좀 좋은 영향을 준다 생각해서 저도 지금에서야 저는 노스펙 노합벌인데도 이런 회사랑 일을 했고 지금도 프리랜서로 다양한 일을 하고 있다고 얘기를 할 수 있어서 좋다고 생각해요. 다행이다. 내가 노스펙이고 노학벌이라서 다행이다. 회사 경험을 조금 쌓고 나와서 창업을 할 거예요. 근데 그 창업의 주제는 다 한국이었으면 좋겠어요. 인바운딩 여행 사업도 이제 외국인들이 한국에 여행 오는 그걸 좀 크리에이티브하게 풀어내고 또 제조업도 이제 세종여권 케이스처럼 한국적인 아이템들 많이 만들어 놓고 그게 조금 다 같이 성장해서 이제 회사를 경복궁처럼 짓고 싶은 게 목표예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꿈을 우선 크게 꿔보는 것도 시도의 첫 방법이지 않나. 꿈을 꿔놓으면 건덕지라고 생기니까 꿈 이꼴 건덕지. 물론 하나만 묵직하게 꿔도 좋지만 요즘 시대
시대가 너무 빠르니까 다양하게 꾸는 것도 나쁘지 않은 선택이라 생각하고 그런 사람들이 꿈꿀 수 있게 만들어줄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제가 뭐 꿈꿔라 이런 게 아니라 제가 꿈꾸는 것을 보고 아 나도 꿈꿔야겠다. 제2의 누구라고 많이 하시거든요. 백종원 선생님도 그렇고 봉준호 감독님도 그렇고 그 업계에서 1위를 한다는 사람들은 사실 수식어가 없었어요. 제2의 누구라고 얘기를 잘 안 하거든요. 그 사람들처럼 그냥 제1의 박종원이 되고 싶다? 트렌드를 쫓는 사람이 아니라 세종여권 케이스를 만들어서 이제 오조롱이라는 핫한 트렌드를 만든 사람처럼 트렌드를 만들고 싶은 사람이 되고 싶어요. 그러니까 마치 제가 비누방울을 불면 그 비누방울에서 누군가 놀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되고 싶은 게 목표예요. 사실 확정이 되지 않아도 아씨 야 까먹었다.